자, 이번 시간에는 편집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주로 사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알려드리고 예전에 잠깐 했었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새로 만들기부터 편집기에 이렇게 여시면 여기 아래 신규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책의 제목, 이름, 출판사명, 그 다음에 챕터 개수, 출판일, 카테고리, 설명을 적어달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걸 하나도 안 적고 그냥 생성해도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메타 정보는 나중에 다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퍼블 하면 모든 메타 정보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특히 카테고리와 책의 설명이 제대로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적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북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빈 이퍼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기 프로젝트에 이 민트색 박스를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 명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여러 개의 이퍼브를 동시에 작업할 때 여기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걸 불러올 때 자기가 알아보게 프로젝트 명을 적어야 여기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명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챕터를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챕터가 지금은 이제 8개로 되어 있지만 책을 작업하다 보면 챕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의 개수를 이제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 아래 챕터 조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챕터의 개수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추가를 했는데 반대로 삭제가 될 때는 여기 지금 12개였는데 8개로 줄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챕터부터 지워지게 돼요. 이럴 때 9, 10, 11, 12에 있는 챕터의 내용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리 백업을 하시거나 잘 확인하신 후 챕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챕터 조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가 이제 다 조정이 됐고 새로 만들기가 완료됐으니 원문을 이제 복사를 해야겠죠. 원문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원문의 글자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직접 HWP나 워드 문서 아니면 PDF 아니면 인디자인에서 EPUB으로 내보내기 한 그 EPUB를 직접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린 거는 HWP랑 PDF는 조금 오류가 있는 편이라 EPUB나 인디자인에서 바로 온 EPUB나 워드 파일이 가장 정확하게 잘 읽혀요. 그래서 원문 파일이 이렇게 준비돼서 그 원문 파일을 이렇게 HTML 에디터 위로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그러면 그 워드 문서를 다 읽어서 이렇게 문단을 구성해 주세요 라는 팝업이 떠요. 이거는 바로 워드 문서를 여기 안에 다 넣기 전에 지금 챕터 1인데 이 워드 문서가 챕터 1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문단이 나눠져서 이게 원래 한 문단이었는데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파업을 통해 정리를 한 뒤 HTML 문서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파업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요소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불필요한 요소는 이렇게 삭제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 한 문단이었는데 어쩌다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문단으로 분절됐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 병합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문단으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1장에 들어갈 하나의 문단을 다 구성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바디 태그 사이 내용이 지워지고 방금 가져온 워드의 문서가 그대로 p 태그가 자동으로 씌워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커맨드 E나 윈도우는 컨트롤 E를 누르셔서 미리 보기로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넣기는 이 버튼을 통해 이렇게 파일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이제 이렇게 잘 들여왔다. 챕터별로 다 그 글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원문을 다 정리했으면 이제 이 전자책에 쓸 폰트를 등록해야겠죠. 먼저 EPUB에서 폰트를 TTF 파일로 등록을 하고 그 TTF 파일을 EPUB 파일 내에 넣어서 그 TTF 파일을 읽어가지고 전자책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EPUB에서 등록된 폰트의 상태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밑에 폰트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등록된 폰트 파일의 모든 리스트가 나옵니다. CSS는 일단 폰트에 그런 그 명이 있고 이제 폰트 종류를 선택할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이 폰트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100번부터 900번까지 있는 폰트 굵기가 이렇게 각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CSS의 그런 폰트 상황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편집키 누르시면 이 골뱅이 폰트 페이스라고 이렇게 한 블럭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북엔드라는 이름으로 400번 굵기로 이 TTF 파일을 가지고 이 CSS에서 쓰겠다. 이 전자책에서 쓰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폰트를 특정 폰트를 써야 되거나 특정 폰트를 써야 되거나 약간 여기에 기존에 있는 폰트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러면 폰트의 TTF 파일을 잘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그 TTF 파일은 라인 센스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TTF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등록을 하는 방법은 여기 폰트 등록을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이름을 먼저 정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영문으로만 적으시는 게 좋아요. 한글이나 숫자로 시작하거나 특수기호 쓰시면 안 되고 공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폰트를 넣을 건데 이게 이제 코레일 폰트니까 코레일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CSS에서 이 폰트를 쓸 때는 이런 이름으로 이 폰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9개 창이 나오는데 이게 100번짜리, 200번짜리, 300번짜리, 400, 500, 600, 700, 800, 900번짜리예요. 이게 굵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100번대의 굵기들은 이런 눈누 같은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누 사이트가 깨졌네요. 지금 보시면 그 프린텐던트가 여기 나오는데 100번부터 900번까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보시면 100번이 제일 얇은 거고 900번이 제일 굵은 순서대로 이렇게 폰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프리텐더처럼 좋은 폰트들은 다 이렇게 100번부터 900번까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드는데 모든 폰트가 9개 쌍으로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만들려는 이 코레일 폰트만 해도 지금 3개밖에 없죠. 얇은 거, 중간 거, 굵은 거. 이럴 때는 일단 제일 많이 쓴 거, 이 미디움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면은 미디움 아니면은 뭐 폰트 파일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런 애들을 400번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얇은 애들을 200번이나 300번을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300번 이렇게 하시고, 굵은 거는 600번이나 700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600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러면 끝났어요. 그냥 밖으로 나오시면 코레일 이름이란 이름으로 CSS가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300번, 500번, 700번 이렇게 됐는데, 아까 네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에 했는데 왜 번호가 이렇게 됐냐? 그 이유는 이게 폰트를 등록할 때 이 폰트 파일에 이름을 읽어요, 얘가. 그래서 볼드라고 써져 있으면 700번 자리로, 라이트로 써져 있으면 300번 자리로, 미디움으로 써 있으면 500번 자리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의도치 않은 번호의 그런 다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없으면 사용자가 지정한 번호대로 가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이렇게 자리에 맞게 놔주시면 되고, 지금 300번, 500번, 700번 자리로 됐죠. 이 상태에서 지금 글에서 p 태그에 지금 바탕이라는 글자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방금 등록한 코레일을 적용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폰트 선택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레일 500번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코레일 500번으로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 다른 예시 때문에 제가 다시 바탕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폰트를 등록하고 자유롭게 폰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넣었고, 그리고 폰트를 등록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쭉 보셨고요. 이제 웬만하면 원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글의 편집을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뜻인데, 이게 인쇄 상황이랑 전자책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여기서 바로 글을 편집하거나 순서를 변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여기서 글을 바꿀 수 있는데, 물론 이 HTML 편집기에서 이렇게 바로 고칠 수는 있지만 이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 고치고자 하는 해당 문단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글자가 민트색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편집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모바일 쪽에도 데스크탑 쪽에도 동시에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태블릿, 데스크탑, 모바일 다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태블릿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다 똑같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냥 편집이 필요한 문단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되고, 순서 편집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이러면 자유롭게 글을 내용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편집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을 합치거나 나누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원래 문단이 나눠줘야 된다 하면은 여기서 엔터 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이 문단이 나눠지는 원리는 저기 지금 여기 따라서랑 보았다 중간을 끊었죠. 여기 안에 뭐 이런 줄바꿈이나 아니면 BL 태그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P 태그를 따로 써줘서 명시적으로 문단이 다른 문단인 거를 바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hift 엔터를 누르셔서 문단을 이렇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단을 합쳐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하신 상태에서, 얘네 둘이 원래 한 문단이었죠. 한 문단이어서 이제 합쳐줘야 돼요. 그러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hift 클릭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을 클릭했는데 이게 꼭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그 흐름에 관계없이 여기 있는 애랑 합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Shift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정확하게 됐죠? 그래서 문단을 합치는 부분, 그리고 여백과 구분자 삽입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보기 상태에서 어떤 거를 삽입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 여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사이를 벌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삽입할 구역의 위쪽 블록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주입이라는 게 나오고 뭐 이미지 여백 구분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백은 그냥 여기 여백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자도 마찬가지로 구분자 이렇게 하시면 구분자를 이렇게 손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어느 일부분을 볼드 처리하거나 다른 스타일로 적용하거나 이탈릭을 하거나 뭐 치수선, 밑줄 이런 거 그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얘네들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가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를 일단 하세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누르셔서 볼드, 오른쪽 클릭을 누르셔서 이탈릭,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한 다음 밑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그 문단 안에 그런 스타일들을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넣기가 나오는데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원래 img 태그를 넣어야 되죠. img 태그를 넣어서 소스에 그 이미지 경로를 적어줘야 되고 alt 속성에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넣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귀찮은 일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귀찮은 과정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일단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모바일은 괜찮아요. 지금 정사각 비율이어서 뭐 태블릿도 좀 큰 느낌이 있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데스크탑 비율에서 엄청 크죠. 이러면은 이제 전자책을 보는 경험이 좋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이미지를 각각 다 따로따로 준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이미지를 다 그렇게 준비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미디어 기기마다 사이즈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동하는 방법은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문단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듯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 박스가 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모바일과 태블릿은 그대로 보이지만 데스크탑에서는 보기 좋게 작게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정렬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이 전부 나오게 하실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을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서 가장 괜찮은 모든 미디어에서 가장 괜찮은 사이즈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렬을 맞춰 주시면 이미지를 그렇게 막 하나하나 다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 없이 미디어마다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다크 모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다크 모드에서 다른 이미지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마다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필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얀 바탕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라이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게 하얀 바탕의 이미지니까. 근데 다크 모드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뜨게 돼요. 이러면 이제 다크 모드를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책의 인상이 별로 안 좋겠죠. 경험도 안 좋고. 그럴 때는 이렇게 다크 모드용으로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가 따로 있어서 얘가 대신 들어가면 굉장히 다크 모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전자책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다크 모드 이미지를 이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위로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따로따로 적용했는데 이게 이미지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고 동시에 다크 모드일 때 세 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총 6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셔서 이 셋 다 보인 상태에서 편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크 모드용 이미지가 들어갔고 이렇게 라이트, 다크 그 하시는 모습에서 다 자연스러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럴 경우도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보기 좋은데 태블릿, 모바일에서 별로다. 이러면 태블릿용 이미지를 이렇게 하시고 모바일용 이미지를 이렇게 하시면 다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 모드용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용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저럴 경우에 이게 지금 6쌍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얘가 원래 이미지를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크 모드용을 키셔서 모바일용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태그를 6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div 태그는 일종의 그룹, 뭐 블록을 만들어준 태그라고 했죠. 6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게 한 덩어리처럼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진 그런 원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6쌍을 다 따로따로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그 다음에 다크 모드일 때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다 확인해 줘야 완벽한 형태가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번거롭다, 힘들다 하시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하나를 넣은 다음에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서 넣으시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 미디어 쿼리까지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요. 순서 편집은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순서를 직관적으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부여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클래스 부여하기는 이게 지금 보시면 글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문단은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p 태그에 그 어떠한 클래스도 아이디도 속성도 없이 그냥 p 태그만 딸랑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제너럴 CSS에 p 태그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에 대한 스타일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단은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클래스를 적용시켜서 다른 스타일링을 하게 해주는데 클래스를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클래스를 적용하고 싶은 이 문단 또는 블록, 이미지도 됩니다. 그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관리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이 태그,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블록은 만약에 아까 그 div 태그처럼 그 자식 태그가 있다면 자식 태그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약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모바일에서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셔서 태블릿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들 같은 경우 div 밑에 자식 태그가 이렇게 있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클래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div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이 img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클래스의 속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 클래스 적용을 하냐면 여기서 바로 클래스 세팅을 누르시면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클래스 세팅을 누르시면 원하는 클래스 명을 입력합니다. 이것도 폰트 이름 정하듯이 영문으로만 작성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엔터 누르시면 이 ABC라는 클래스로 이렇게 그 CSS가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이 CSS예요. 그래서 이 문단에 적용시킬 스타일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보시면 여기 클래스 ABC가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기입해서 다른 p 태그랑 다른 문단을 스타일링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좀 엄청나게 다르게 했어요. 뭐 약간 폰트도 다르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약간 달라서 얘 약간 크게 이렇게 되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됐죠. 그러면 이 스타일을 다른 문단에도 적용시키고 싶다. 그게 이제 클래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게 똑같은 스타일을 일관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클래스의 장점인데, 그럴 때는 이 문단이 얘랑 똑같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클래스 선택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지금 아까 ABC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클래스 표기법은 항상 맨 앞에 마침표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마침표,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항상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똑같이 들어왔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렇게 손쉽게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약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이미지 때문에 얘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있어서 클래스를 이제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백 조정하기가 나오는데, 여백 조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미지가 있고 구분자가 있을 때 이러한 여백들을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실 제일 근본적이고 좋은 방법은 이 클래스로 가셔서 그 다음에 지금 클래스가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는 새로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백을 하고 싶으면 여기 여백은 마진이거든요. 바깥 여백. 이 CSS는 바깥 여백과 안쪽 여백으로 나눠지는데, 안쪽 여백은 주로 이제 표나 열이나 문단 내에서 하는 거고, 바깥 여백을 주로 여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 여백인데 지금 여백의 위쪽과 아래쪽을 넓히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밑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마진하고 하이픈이 달려있는 애도 있어요. 이게 방향별로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 탑을 뭐 2rem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마진 보텀을 3 하면은 이렇게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백을 조정하는 게 사실 이렇게 클래스 단위로 여백을 조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클래스가 너무 많다. 클래스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은 바로 여기서 여백 조정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여기서 바로 기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의 윗 여백을 이렇게 3으로 하고 이 문단의 아래 여백을 5로 해서 쭉 띄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인라인 스타일링을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인라인 스타일링은 다른 어떤 CSS보다도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무조건 적용시키는 게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태그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다 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타일링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 HTML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 요소에만 들어갈 스타일이다. 이럴 때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 좋지만, 약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 쓰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다. 이러면은 이런 인라인 스타일링보다 클래스를 적으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백을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백 조정에서 이 박스를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이 민트색 이 테두리 가져 있는 게 이게 하나의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글이란지 이미지란지 이런 콘텐츠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 태그 박스와 이 콘텐츠 사이에 안쪽 여백이란 개념이 있는데 얘가 패딩입니다. 패딩 탑, 패딩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딩 라이트, 패딩 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테두리 바깥으로 있는 게 마진입니다. 그래서 마진 탑, 마진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현재 여백 상태를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인라인 스타일링으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백 조정 또는 클래스를 누르셔서 클래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점을 이용하셔서 여백을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 모두 보기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표와 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와 열을 일단 만드는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와 열을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HTML 편집기에서 원하는 위치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표열 이렇게 주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미리 보기 창에서 원하는 위치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주입에 표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일단 열의 개수를 묻고 행의 개수를 물어봄으로써 표와 열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3열, 2행의 이런 열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딱 원하는 대로 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를 이제 표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셀이 하나하나씩 선택이 되거든요. 이 아무 셀이나 상관없어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 버튼을 눌러 보시면 테두리 색을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샵으로 시작하는 6자리 색상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색상 코드로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식은 원하는 셀에 그 사이즈를 변경을 원하는 셀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데스크탑에서도 잘 보여야 되고 태블릿에서도 잘 보여야 되고 모바일에서도 잘 보여야 되는데 데스크탑에서 보기 좋은 사이즈로 했더니 모바일에서 이렇게 깨지죠. 그럴 경우에 이 모바일 쪽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동하셔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럼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고 데스크탑에서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태블릿도 이렇게 꼭 보셔서 태블릿도 잘 보이게 이렇게 셋 다 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표와 열을 이제 전자책에서 깔끔하게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이 글을 보시면 제목이 있고 문단이 있고 제목이 있고 문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여기 제목들이 쭉 있고
문단이 옆으로 쭉 있고 이런 형태를 많이 하죠. 특히 희곡은 다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럴 때 이 표와 열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표와 열을 만들어서 열을 만드는 거죠. 지금 2열로 만든 다음에 행을 무조건 1로 일단 찍으세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제목이 있고 문단이 있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 태블릿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서 얘네들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문단을 합치듯이 그 문단 합칠 때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합치고자 하는 문단을 Shift 클릭을 했죠. 똑같이 Shift 클릭 하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ift 클릭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한 이 정도 느낌에 이렇게 돼 있고 모바일 이거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여유를 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고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의 이거의 폰트를 바꾸고 싶다. 지금 바깥에서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왼쪽 그 소제목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문단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클래스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스페이스를 구분자로 해서 클래스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제목들의 폰트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제 셀이 선택이 되죠. 근데 문단을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글자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민트색으로. 그럼 여기서 바로 바꾸실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폰트 조정이 있어요. 폰트 조정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폰트 종류를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굵은 애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해놓고 바깥으로 나와 보시면 여기 div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이 세로로 만든 이 열이 된 거거든요. 지금 모바일은 살짝만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같은 형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주요 테마가 이렇게 접어 가시면서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고 잠시만요. 여기가 복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선택이 돼요. 복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선택이 되고 삭제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화적 스타일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비평과 수상 해서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TV 시리즈와 결론까지 있으니까 얘를 두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TV 시리즈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백 지금 여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의도대로 안 나왔죠. 그럴 때는 이 div 전체 클래스에 마진 보텀을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클래스를 하실 때는 여기 클래스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전체 div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마진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레프트랑 라이트는 0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 마진이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오른쪽만 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탑은 뭐 0으로 둔 다음에 보통을 한 이 정도로 놓으면 얘가 틀렸네요. 네. 이 정도로 놓으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여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백이 너무 크다 그러면 한 1.2 정도 조절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여백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구분자 여백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됐고 이거를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에서 다 봐서 다 정확하게 됐는지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러한 레이아웃을 굉장히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열을 이제 전자책에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표와 열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특히 모바일에서 의도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쓰거나 너무 약간 많이 쓰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CSS도 굉장히 길고 HTML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런 렌더링이나 아니면 버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변형 및 필터 사용하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CSS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트랜스폼은 원래 CSS가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쌓인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제 웹페이지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HTML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HTML이 하나씩 이렇게 역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고, 이게 블록 아니면 인라인 블록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이는 규칙으로 렌더링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트랜스폼은 이 규칙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블록이 지금 규칙대로 정해진 그 규칙과 여백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막 변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일을 막 바꾸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은 이 규칙을 무시하고 시각적으로만 이 태그를 움직이거나 키우거나 돌리거나 기울이거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바뀐 그러한 이 변형은 전체적인 규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원래 있어야 할 크기로 똑같이 규칙이 유지가 되고 아무리 트랜스폼이 이렇게 막 난리를 쳐도 원래 그랬어야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규칙상으로.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얘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똑같이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마음대로 변했죠. 규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시각적으로만 변형을 해줄 때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그 속성을 통해 기준점, 뭐 회전할 기준점, 커질 기준점을 먼저 잡고 거기서 이동, 회전, 뭐 확대, 축소, 기울이기, 그다음에 여러 변형을 동시에 이렇게 변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편집기에서는 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고 이 중간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 규칙은 지금 이 p 태그가 쌓였고 img 태그가 쌓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p 태그가 쌓였죠. 근데 이 img 태그를 변형을 시키고 싶어서 이 규칙을 깨지 않고 막 이 그림과 이 글을 막 겹치게 하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트랜스폼 기능을 쓰는데 여기서 클래스는 이 태그에 관련된 클래스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스타일은 이 태그한테 지금 들어간 inline, id, 클래스 태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클래스로 하는 게 근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트랜스폼을 줘볼게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테두리를 줬어요. 해당 태그를 잘 보이도록.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방법은 뭐 물론 이 문법에 따라서 적으면 되긴 돼요. 똑같이.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는 이 에디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CSS 편집기에서 여기 바깥 편집기도 되고 그 아까 스타일 편집기에서도 되고 여기서도 다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 트랜스폼을 어떻게 시킬지를 도와주는 팝업이 떠요. 기준점, 이동, 확대 축소, 회전 기울이기 이렇게 순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대 축소를 막 해보고 해서 이 미리 보기로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본 다음에 이렇게 변형을 하고 싶다. 이 밑 뒤에 있는 점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규칙상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트랜스폼 코드를 얘가 대신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ABC라는 클래스에 이런 트랜스폼이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얘가 그 미디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확 커지죠? 변하죠? 지금 이건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뭐, 지금 여기서 규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Y축으로만, 너무 넘어갔네요. 뭐, 20으로 가서, 이렇게 글이랑 이렇게 겹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딱 글이랑만 겹친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테두리는 없앨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효과를 내고 싶다 하면은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필터라는 버튼도 있어요. 필터라는 버튼은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그 복잡한 CSS를 대신 적어주는 팝업이거든요. 필터를 누르시면 그 해당 태그에 배경색, 테두리, 필터, 그림자,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먼저 테두리는 이 테두리의 굵기, 테두리의 종류, 테두리의 색상 이 순으로 무조건 적게 되는데 여기 보여주는 예시대로 그대로 쓰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2픽셀짜리가 이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색상을 적어준 다음에 투명도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명도는 0과 1 사이의 숫자로 기입을 하고 0.8이면 80%라는 얘기입니다. 1이면 불투명 상태고 0이면 완전 투명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0.8에 민트색으로 하고 이 필터는 뭐냐면 포토샵에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 뒤에 있는 겹쳐지는 애들이랑 곱하기 뭐 스크린 오버레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포토샵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이게 레이어가 겹쳐져 있을 때 그냥 노멀은 그냥 위에 그냥 놓여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애랑 색상을 어떤 관계로 있을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완전 무슨 서로 약간 합쳐진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에 필터를 입힐 수 있고, 백드롭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다른 컨텐츠들이랑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백드롭 필터의 블러에 4 정도 하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애가 얘에 의해서 이렇게 흐릿해져요.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밝기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랑 그라디언트도 여기서 편안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를 대신 작성해주는 파업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엄청나게 썼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 테두리,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적용됐고, 그다음에 백드롭 필터까지 잘 적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SS 에디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트랜스폼 필터를 통해 약간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CSS는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뭐 저희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다 CSS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의 뭐 할 수 있는 건데, 어, 이 애니메이션은 먼저 골뱅이 키프레임을 먼저 정해야 돼요. 키프레임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임라인 속에서 지점을 정해서 이 지점엔 어떤 상태로 있고 저 지점에 어떤 상태로 있어서 그 지점과 지점 간의 다른 상태를 이렇게 쭉 이어줌으로써 변화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프레임의 그 애니메이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여기 from 2라고 적혀 있는데, from은 0%, 그러니까 가장 처음, to는 시간의 가장 끝, 100% 지점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 인이랑 키프레임은 0%, from에서 이 트랜스레이트 x는 이 x축으로 옆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파시티는 투명도예요. 완전 불투명한 상태에서 x축으로 100%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다시 정위치로 돌아오고 투명도가 완전한 불투명 온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스르륵 나타나는 건데, 옆으로부터 스르륵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적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콜론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써요. 여기 키프레임 이름을 먼저 쓴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총 작동할 시간,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키프레임끼리 이제 움직일 때, 상태를 서로 움직일 때 그 자연스럽게 그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곡선을 정의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리니어나 약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냥 약간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여기 애니메이션 헬퍼에서 이걸 이렇게 써주는 대로 적어주시면 제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연 시간이에요. 지연 시간 1초 뒤에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무한대로 반복한다는 거고, 이 뒤에는 이 끝나고 나서의 상태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키프레임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진행할 거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고, 포화즈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원래 그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끝난 그 2에 적혀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남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키프레임이 지금 5군데 나눠져 있는데 약간 너무 복잡한 키프레임을 뭐 전자책에서 구현할 일은 없으니까 보통 이제 0%에서 100% 이 두 개를 채워주셔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런 문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p 태그 전체에 입힐 수는 없으니까 여기 클래스를 입혀줘야겠죠. 이 태그 열린 태그 앞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바로 클래스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BC랑 클래스를 만들었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애니메이션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편하게 보시려면 여기 편집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크게 나오고 옆에 제너럴 CSS의 모든 항목들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일단 애니메이션의 이름, 키프레임의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키프레임의 이름을 약간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는 0의 그 투명도를 0으로 줬다가 완전한 불투명으로 온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1초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 4초 동안 진행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면 얘가 키프레임 블록이랑 애니메이션 속성을 나오는데 키프레임 블록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너럴 CSS의 폰트 페이스처럼 가장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키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얘한테 지금 원래 초기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투명도 0으로 줄게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ABC에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거를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르륵 나타난 거예요. 5초 동안, 4초 동안 이걸 뭐 좀 짧게 하시면 스르륵 3초 동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뭐 로딩 효과라든지 뭐 도는 효과라든지 도는 효과는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이 있었죠. 로테이션과 애니메이션을 조합해서 무한대로 계속 360도 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빙글빙글 돌겠죠. 뭔가 어떤 로딩 아이콘 같은 게 그런 식으로 트랜스폼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과 약간 웹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트랜스폼, 필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원하는 대로 웬만한 건 다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코드를 도와주는 이런 팝업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넣기 기능이 있는데요. 링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링크를 기입하고 싶은 곳에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링크 하시면 링크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 http 네이버.com 하면 네이버로 가는 링크가 기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전자책이기 때문에 이 챕터 내부로만 왔다 갔다 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외부 주소를 치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유통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링크로만 해야 되는데 내부 링크로 가는 방법은 그냥 챕터 7 이렇게 하시면 챕터 7의 링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챕터 7 이 버튼을 누르면 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간 제목 H3에서 또 잠시만요. 중간 제목에서 또 링크를 만들어서 아까 챕터 3에서 왔죠? 챕터 3으로 간다 하면은 이 중간 제목 누르면 이렇게 3으로 띡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누르면 챕터 7에 가장 위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챕터 7이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길 수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 결론으로 가고 싶은데 일로 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러면 이 특정 위치로 가게 하고 싶다 하면 이 태그한테 아이디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를 설정하셔야 돼서 이 아이디를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이 타겟이라는 아이디가 있죠. 그러면 챕터 3에서 챕터 7로 가는데 이 챕터 7 XTML은 그 파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파일명 뒤에 샵 아이디는 무조건 샵으로 시작해요. 샵 해당 이름 그 정했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 글자를 누르면 챕터 7을 간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로 딱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챕터 3에 아이디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그 해당 아이디로 하면 왔다 갔다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전자책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쿼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디어 쿼리는 이제 계속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미지를 이제 다양하게 놓거나 표를 다양하게 할 때 이미 그 미디어 쿼리에 대한 코드를 여기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이 미디어 쿼리가 나오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쿼리는 골뱅이 미디어 한 다음에 여기 소괄호가 나오고 여기 조건이에요. 조건이 나오고 중괄호가 나오고 그 중괄호 안에 CSS 블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조건일 때만 이 CSS가 활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취급이 되는 거예요. 있을 때만 적용되는 C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시면 이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크 모드일 때랑 그다음에 그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일 때요. 일때예요. 근데 이 조건을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미디어 쿼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모바일, 얘가 태블릿, 얘가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CSS를 이렇게 만약에 다르게 적는다 하면은 이게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마다 다른 CSS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크 모드일 때를 하고 싶다 그럼 다크 모드 누르시면 다크 모드일 때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라이트 모드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를 버튼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 등록하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가 되죠. 표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퍼브 출력하고 쭉 나오는데 지금 표지랑 서지 정보 그 다음에 목차를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퍼브를 출력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표지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 등록이 지금 이퍼브 안에 있는 지금 등록한 이미지들을 다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드래그 앤 드랍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약간 중복해서 이렇게 이미지들이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안 쓰는 이미지를 최대한 정리해서 적은 용량의 이퍼브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퍼브에 들어간 이미지들을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커버 이미지가 있고 백커버 이미지가 있고 빈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이게 표지, 이게 후면 표지, 이게 서지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 이걸 누르셔서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JPG만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량 효율을 위해서 커버와 백커버는 JPG만 들어가게 돼 있고 서지 정보는 PNG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표지 위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JPG만 돼요. 그러면 표지가 등록이 끝난 거예요. 디퓨지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서지 정보. 서지 정보는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가면 끝났어요. 그러면 표지, 후면 표지, 백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적어야겠죠. 작가 소개는 그 챕터 적듯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냥 그 다음에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차는 주의 깊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목차랑 이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호환 정보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목차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과 내비게이터가 서로 다르면은 유통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내비게이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전자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 목차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목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비게이터는 여기 뭐 이런 앱이나 모바일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목차의 내용과 내비게이터의 내용이 완전히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직접 이렇게 적으실 수 있지만 여기 밑에 목차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챕터의 개수마다
챕터 제목을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가지고 그냥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장 제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했다고 친다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그 기입한 대로 이렇게 쭉 목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입하신 제목대로 내비게이터와 호환 정보가 알아서 맞춰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목차를 정확하게 쓰셔서 다 완료를 하신 다음에 이 소재형 목차가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이 UL 태그와 LI 태그는 목록 태그인데 UL 태그는 목록을 정의하는 태그로 이 UL 태그가 시작하는 점으로부터 목록이 시작되고 이 UL 태그가 끝나는 지점부터 목록이 끝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LI 태그라는 걸 써서 이 목록에 아이템들을 하나씩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보시면은 이게 UL이 있고 OL 태그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OL 태그라는 건 뭐냐면 숫자 목록이에요. UL 태그는 기호 목록,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그 기호 목록이고 OL 태그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건데 그 기호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 태그 같은 경우 그 숫자의 폰트나 그런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UL 태그에 지금 보시면 이 옆에 OL하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노노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이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이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OL 태그면 숫자죠. 숫자 태그에 있는 그 리스트 스타일에 그 숫자들의 모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러면은 UL 태그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없앨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거를 UL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OL에 마찬가지로 컴마 UL 하시면 둘 다 적용된 거예요. 이건 그룹 선택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들이 없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 li 태그 앞에 그냥 1-1, 뭐 1-2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을 정하고 싶으시면 이거 누르셔가지고 스타일 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니면 뭐 소재형이 없다면 얘들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다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PUB를 출력할 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류 검사와 함께 EPUB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운로드 다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에러가 발생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고 지금 EPUB가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방금 뽑은 EPUB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등록했던 표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서류 정보 등록했었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목차 방금 봤던 목차가 이렇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1장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제 후면 표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EPUB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오류 검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여러 유통사의 리더기에서 다 EPUB를 열 수 있거든요. 이걸 열어봐서 확인 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은 EPUB 3 전용으로 유통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